자, 드디어 이제 우리 손자병법의 6번째 편인 허실편이 오늘 끝납니다. 아주 뭐 유명한 굉장히 손자병법에서 제일 유명한 편 중에 하나가 이제 허실편이라 그랬는데 그 허실편을 마지막 끝내면서 도대체 손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자는 이제 마지막 이 허실편에서 그러니까 특히 그 손자병법 한번 좀 쭉 따져보죠. 우리가 첫 편이 뭐였어요? 개편이었어요. 계산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작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공격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내 형과 내 새를 키워서 그래서 상대방의 허와 실을 지금 이게 허실편이 상반부고 7편부터 13편까지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끝내면서 허실편의 마지막 구절이 손자가 얘기한 그 핵심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군대는 물과 같아야 된다 라고 이제 아주 그냥 선언적인 그 문장을 얘기를 합니다. 물. 도대체 손자가 물에서 뭘 봤길래 물이라고 하는 데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길래 군대라고 하는 건 물과 같아야 된다고 선언적으로 얘기했는지 오늘의 주제가 손자는 과연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여러분들은 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 사람마다 느낌이 틀리죠? 예? 물 보면 빨래하고 싶은 생각부터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시원하게 아주 흐르는 냇가에 가서 두들겨 빨래 한번 시원하고 싶다고 그냥. 뭐 물에서 빨래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물에서 뭔가 물의 그 특성, 잔잔함, 뭐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고 여하간 손자가 살던 시대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노자든 공자든 그 후기의 장자든 물에 대해서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오늘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도대체 손자가 살던 시대에 다른 철학자들은 물에서 뭘 봤는가? 그게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공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예? 이 공자라고 하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하유에게 살았어요. 황하라 그러면은 뭐 이 산동반도 이쪽 그 끝으로 나오는 물줄기인데 이제 요 곡부라고 하는 곳에 물론 태어났죠. 이 곡부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황하랑 가까우니까 황하에 자주 갈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공자가 황하에 가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서자 여사부인저. 예? 주야를 불사주야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공자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황하라고 하는 곳에서 황하에 딱 갔고 황하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황허. 예? 정말 이 황하라고 하면은 뭔가 가슴이 이게 울렁거리는 그런 중국의 아주 위대한 중부지방을 관통하는 물줄기죠. 제가 93년도에 처음 가본 것 같아요. 황하를 92년도에 전 진짜 황하를 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청도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그 청도에서 다시 그 광활한 그 대지 고속도로를 갖다가 450km를 달려서 여간 뭐 하루 종일 가서 이제 황하에 갔어요. 제남이라고 하는 도시, 산동성 수도. 황하가, 그러니까 이 황하는 도시보다 높이 흘러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가 있으면은 황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자꾸만 저 사막지대에서 내려온 흙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쌓이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뚝을 더 높이 막아야죠. 나중에 보니까 도시는 여기 있는데 황하는 여기서 흘러요. 그래서 황하로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물이 도시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황하라고 하는 곳에 저는 처음 갔을 때 느낌이 탁 이제 막 하고 황하다. 막 버스에서 내려서 막 쫙 올라가고 황하를 탁 바라보는 순간 왜 이게 꾸정물이 저는 왜냐하면 공자의 이 얘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공자가 황하에 가서 했던 이 이야기
그거를 느낌으로 갖고 갔기 때문에 전 황하가 대단할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서자가 갈서자예요. 왜? 서거했다. 어느 분이 가셨다 그러잖아요. 갈서자예요. 가는구나. 같을 여자 이사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좀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황하를 딱 바라보면서 아 흘러가는구나 저 황하의 강물이여. 안 입을 자 쉴 사자 낮과 밤을 쉬지 않고 흐르는구나. 공자가 딱 보면서 그랬죠. 뭐 쉬저 루스우 부셔 쪼예. 이게 이제 그 중국어 발음인데. 그러니까 저 논어의 구절을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는 내 황하를 꼭 가보겠다. 그러면서 공자가 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는 황하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흘러가는구나 저 도도한 황야의 물결이여 밤낮을 쉬지 않고 콸콸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공자는 황하에서 뭘 본 거예요? 강에서 물에서 시간의 흐름을 본 거예요. 마치 저 인류의 역사가 저 흐르는 황하처럼 흘러가는 그 느낌을 본 거예요. 황하라고 하는 강물에서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바라본 거죠. 그 느낌을 갖고 제가 황하에 갔는데 황하가 완전히 구정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야,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을 텐데 그냥 가슴속으로 황하의 그 느낌만 갖고 논어에 나오는 이 구절물의 느낌만 갖고 살았은 게 더 나을 뻔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공자는 물에서 뭘 봤어요? 예? 시간에 흘러가는 이 시간을 보았고 역사의 흐름을 보았어요. 또 사람들마다 그때 본 게 다 틀려요. 공자는 황하에서 시간의 역사를 보았고 노자 같은 경우는요. 노자의 물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노자가 물에서 뭘 보았는가? 물론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천하에 자 노자는 물에서 여러 가지를 노자는 사실 노자만큼 물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가진 철학자도 드물어요. 노자 도덕경을 쭉 읽어보면 결국 물처럼 살란 얘기거든요. 물이라는 게 뭐죠? 물이 요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물은 어떻게 변하죠? 동그랗게.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순응하는 삶이에요. 예? 물이라고 하는 건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밑으로 예? 골짜기가 있으면 글로 들어가요. 그러다 바위가 있으면요 좀 머물죠. 그러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살짝 돌아서 비켜. 안 비켜? 이렇게 살지 않거든. 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치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노자는 그걸 본 거예요. 물에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에 물보다도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건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 공격하면요.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면요. 막지능승이라 어느 누구도 능히 그것을 이길 자가 없도다. 영등포 제가 이 쇠 자르는데 한번 가봤어요. 철공소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만한 두꺼운 쇠를 자르는데 다 물로 자르더만요. 결국은 이제 물이 있어야 잘려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르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그것이 강한 힘을 발휘할 때는 어느 누구도 당해낼 물질이 없어요. 저희 낙수물에서 떨어지는 그 낙수가 결국 이만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내리잖아요. 그걸 뭐예요? 천하에 가장 유약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한 걸 공격했을 때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물은 뭐예요? 가장 약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러한 성질을 노자는 바로 물속에서 찾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자가 이 황하를 보면서 느낀 그 세월과 역사의 흐름을 봤고 또 노자는 물에서 그 부드러움과 약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나숙이지만 결국은 그게 최후의 강자가 되는 그 물의 속성을 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대해서 뭐예요? 한마디씩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명심보감에 보면 그러니 군자지교는 예? 군자의 교는 담약수요 이런 말이 있죠. 담약수요. 그리고 소인지교는 감약
예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군자, 정말 군자라는 게 뭐예요? 아주 뭐 인격이 있고 정말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그런 사람들의 사귀는 방법은 담은 뭐죠 이게요? 담박해요. 담박하다는 게 뭐예요? 싱거워요. 싱겁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 없어요. 뭐처럼요? 같을 약자 물수자. 진짜 아름다운 사귀움은 물처럼 맛이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게 맛있나요? 맛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맛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맛있는 거? 처음엔 맛있는데 두 번, 세 번만 먹어봐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질려요. 진짜 아름다운 사귀움은 담담해요. 싱겁단 말이에요. 마치 물처럼. 그렇지만 오래가요. 근데 소인들이 사귀는 방법은요. 감. 아주 그냥 달콤한 감주 같아요. 마치 단술 예자예요. 술 이렇게 동에 담으면은 뭐 아래 찌꺼기 있고 중간에 있고 이제 위에 거리 있는데 가장 중간 게 달아요. 그 용수를 이렇게 탁 박아서 이렇게 뽑아내면은.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귀움은 물처럼 아무 맛도 없지만 그러나 오래 가는데 소인들이 사귀는 건 아주 달고 맛있는 게 마치 그 단술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동양적 사유 방식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물 속에서 인간의 그 사귀움, 어떤 사귀움이 아름다운 사귀움인가? 당장은 쇼킹하지 않고 당장은 달콤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그 친구의 사귀움을 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공자든 노자든 장자든 아니 뭐 이런 명심보가면서든 결국은 많은 그 동양의 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뭘 봤어요? 물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눈을 갖고 물에서 자기 철학을 하나의 어떤 끌어냈단 말이에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손자는 과연 그러면 물에서 뭘 봤는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걸 같이 한번 원문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자가 물에서 본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봐요. 형은 상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저 군대의 모습, 이 형은 뭐예요? 어떤 겉모습이죠. 즉 손자가 얘기하는 건 병법이니까 군대의 모습은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닮을 쌍자. 마치 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군대가 뭐 같은 군대요? 물과 같은 군대라고 아주 선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손자 병법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결국 물이라고 하는 거는 상선약수라 이런 말 있습니다. 상선 약수다. 뭐 약수물 이름이 아닙니다. 상선약수라. 수는 기여도다. 이게 그 노자에서 얘기하는 그 물의 속성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죠. 최고의 선은 뭐와 같다고요? 물과 같은 거래요. 물이라고 하는 건요. 잘 이롭게 해줘요. 뭐요? 온 세상의 만물을 이롭게 해줘요. 그런데 절대로 남하고 다투질 않아요. 물이 다투질 않아요. 에? 또 물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그곳으로 내려가요. 사람들은 어딜 제일 싫어해요? 낮은 곳을 싫어하죠. 근데 물은 어디로 내려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물은 가까울 기자, 진정한 무의의 도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물은 남들이 다 싫어하는 낮은 데로 내려갑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없으면 세상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어요? 물만큼 이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물은 온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해주고 나서도 그게 내 공이야. 내가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의 공은 온 세상을 아름답고 이롭게 해주지만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과 그 공을 다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은 영원히 우리 인간들이란 모든 만물의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물에서 이러한 군대의 모습은 물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물에서 뭘 봤냐면 유연함을 봤어요. 유연하다는 게 뭐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할 수 있고 적응시킬 수 있는 그 유연함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자는 물에서 이것저것 물과 관련돼서 얘기를 지금 허실편에서 마지막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지형은 피고이 추하라. 피할 피자에 자 손자는 물에서 또 뭘 봤냐면은 겸손함을 봤습니다. 아까 유연함을 봤죠. 군대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물과 같아야 된다. 아주 물과 같이 상황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또 손자는 물에 대해서 뭘 봤냐면 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형은 물의 형체는 피고의 추하 어디를 피하고 얼로 흘러내려요?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다. 피고의 추하. 그래서 군대의 모습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은 군대의 모습은 뭘 닮아야 되겠어요? 물을. 그러므로 군대의 모습도 어디를 피하고 어디를 공격해야 돼요?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쳐야 된다. 논리적이죠? 전제가 뭐예요? 물은 그러니까 군대는 물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물은 뭐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도 물과 같아야 되는데 군대는 어떻게 되냐?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것을 쳐라. 이런 그 겸손함의 미덕을 또 손자는 그 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있는 사람도 그 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명사회라도 수지이유라란 말이 있어요. 그거 이제 공자가 얘기한 건데, 내가 아무리 총명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이 깊고, 아주 예지로워도, 그 총명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수지이유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해야 내 총명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 내 공이 천하를 뒤덮을 만한 공피천하라도, 그렇더라도 수지이양이라, 그 공을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그 공을 미루었을 때, 그 공은 내가 진정 지켜나갈 수 있다. 용력진세라도, 내 힘과 용기가 온 세상을 떨칠 만한 그 정도 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려면 마치 내가 겁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내 용기가 지켜나간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온 천하를 부유사회라도 다 내 소유라도 그 부를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검소함으로써 예? 남에게 겸손하고 진짜 부자가 자기 부를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진짜 부자는 절대로 화려한 옷 입고 다니지 않아요. 예? 펠그거 입던 옷 입고 진짜 힘센 사람은 남한테 이러지 않아요. 예? 항상 공손하고 결국은 물에서 뭘 본 거예요? 아주 피고의 추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겸손함을 본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손자는 야 군대도 결국은 저 물처럼 겸손할 때 높은 곳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이 실한 곳을 피해서 허한 곳을 칠 때 진정 군대의 힘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을 물과 관련돼서 계속 하는 얘기예요. 이거 허실편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수는 인지 이재류요 이런 말을 합니다. 병은 계속 지금 물하고 군대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적이 재승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또 군대를 비교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따라서 지는 뭐예요? 땅에 따라서 그 물 앞에 놓여진 지형에 따라서 뭘 만들어내요? 물줄기를 만들어내요. 흐름을 만들어내요. 이해가시죠? 물이라고 하는 건 지형이 폭폐해진 곳이면 그 폭폐해진 대로 물은 흘러요. 즉 앞에 있는 그 지형에 자기를 완전히 순응해서 쫓아가요. 마찬가지로 군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군대도 뭘 기초해서요? 적의 그 상황에 기초해서 승리를 만들어낸다. 물이
자기의 그 흐름과 물줄기를 자기 앞에 있는 그 지형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듯이 군대도 상대방 적의 상황과 그 상대방의 그 형세에 따라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결국 지금 처음에 전제로 한 얘기가 뭐였어요? 군대는 뭐와 같대야 그랬어요? 물과 같대, 물과. 그러니까 손자는 물에서 엄청나게 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물을 보면서 야,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예?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지형에 따라 자기를 완전히 던지는 그 모습이 결국 군대가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니냐. 그건 유연함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이며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그러한 물의 모습이 결국은 군대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냐 하면서 유명한 이 말, 병무상세. 또 계속 병무상세. 수무상형.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무상세여 수무상형이라.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 상세가 없다. 상세는 뭐예요? 네? 세는 왜 이렇게 기세? 어떤 집단에 엄청난 기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세는 뭐예요? 영원히 그 기세가 상당히 등등한 그런 영원한 사연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승리가 없다는 얘기 우리 저 시간에 했었죠? 결국 군대라고 하는 것도 항상 새가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예? 좋은 새가 있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단 말이니까 영원한 새가 없듯이 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모양이 없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놓여진 그릇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변하는 거지. 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그려보라 그러면 어린아이들 어떻게 그려요? 자기 상상력대로 그리는 거죠. 어항 속에 있으면 물의 모양은 어항 모양이 될 것이고 저 흐르는 강물에 가면은 강물이 물이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모양이 없는 거죠. 군대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새가 없는 거예요. 승리도 영원한 승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영원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한번 쭉 앨범 찾아보세요. 나의 영원한 모습이 뭡니까? 18세 버드나무 밑에 있는 소녀의 모습이 내 영원한 진실의 모습입니까? 그건 이 세월 우주의 변화에 따라 나를 적응시켜 왔잖아요. 마치 물처럼 지나가는 세월 난 그거 못 참아. 난 끝까지 난 이 모습 지킬 거야 하면서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시는 분들도 많죠. 나는 절대로 세월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겠다. 그리고는 적금만 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 손자병법 허실편이 지금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상편이 허실편 마지막 구절이 물과 같으소서. 예? 전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계속 마지막 구절 하는 얘기가 영원한 새는 없다, 영원한 승리는 없다, 영원한 모습도 없다. 결국은 우주의 모든 상황은 다 끊임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허실편을 맞춰가고 있어요. 에테타라고 하는 장자의 에테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슬플의 자에 망나니 태자 에테타. 이름이 에테타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애틋하네요. 이름만 봐도. 얼마나 못생긴 사람인지 그 당시에 가장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 가장 못생긴 사람 하면 누구냐? 에테타. 에테타였어요. 추남 중에 추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옆에 남자들이 가서 남자인데 그렇게 못생긴 추남인데 이 사람 옆에 가서 조금만 얘기하면 모든 남자들이 이 사람한테 다 빠져요. 희한하죠? 그리고 또 여자들도 이 사람 만나서 조금만 얘기해보면은 집에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한테? 나 딴 사람 집에 가서 처가 되는 것보다도 나 이 사람 첩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장자 원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런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굴이 잘생긴 건 또 아니고, 두 번째, 지위가 높아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가난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다 이 사람만 보면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이 사람이 여자가 되고 싶어 하냐? 참 모르겠다 하고 이 노나라의 그 애공이란 사람이 애공이 공자에게 물어요. 난 그래서 이 에테타를 내가 한번 궁전으로 불렀다 이거예요. 불러갖고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뭐 얼굴도 못생긴 이 남자가 한 1개월 정도 있더니만 내 마음이 슬쩍 에테타한테 끌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아유 이 사람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갖고는 너무 그 사람이 좋아서 갑자기 이제 그때 노나라의 그 재상 자리가 비어갖고 내가 당신한테 국무총리 자리를 주겠다 했더니만 그 사람이 뜨뜻미지근하게 뭐 줄려면 받고. 그러니 그 말한 애공이 입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 내가 선물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상대방이 아주 좋아할 줄 알고 이거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야 하고 줬는데 뭐 주면 받고 이래봐요. 얼마나 그거 갖고 공치사 하려 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이해 가시죠? 네. 지금 이게 노나라 애공이 이 공자한테 에테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에테타가 어느 날 갑자기 뜨뜻미진하게 그 재상 자리에 있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궁정에 없는 거죠. 그 뒤부터는 밥을 먹어도 배가 배가 안 부르고 정말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에? 라고 이제 공자한테 얘기해요. 그때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에테타에 관한 얘기는 그때 공자가 그래요. 내가 옛날에 초나라에 간 적이 있었죠. 그 초나라에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돼지 한 마리가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돼지 새끼들이 뭘 빨고 있어요? 젖을 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가만히 보니까 어미 돼지가 이미 죽은 돼지였어요. 근데 새끼 돼지를 쭉쭉쭉쭉 빨다가 갑자기 지 엄마가 죽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휙 하고 새끼 돼지들이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장자 원문이 이거예요. 그 새끼 돼지들이 자기의 엄마를, 즉 어미 돼지를 사랑했던 것은 그 어미의 형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새끼 돼지들이 그 어미를 그토록 사랑하고 젖을 빨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애사기형자라. 애사기형자. 이게 장자에 나오는 원문이에요. 새끼 돼지들이 그 어미 돼지를 사랑하고 그 옆에서 쭉쭉 빨고 했던 거는 그 엄마의 겉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엄마의 겉모습을 만들어낸 그 엄마라고 하는 느낌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우리는 대부분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예? 근데 자식이 엄마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건 겉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엄마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그 겉모습, 이전의 모습이 엄마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공자 그 얘기를 하면서 에테타라고 하는 사람은 겉모습, 형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사랑한 게 아니었다.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다 에테타 했던 게 결국 그 겉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물과 같이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창할 창자, 주장을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과 동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 얘기를 하면서 많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물에서 여러 가지를 봤죠. 특히 손자는 뭘 봤어요? 물에서 겸손함과 물처럼 상황에 대해서 자기를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유연함, 이런 것들을 물에서 바라본 거예요. 결국 공자가 말하는 그 에테타의 그 매력은 겉모습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무슨 사랑의 정신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과
동화하려고 하는 그 물과 같은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가끔 왜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물론 뭐 저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돼서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있으면 좋은 사람 있죠. 생긴 거 꼭 뭐 저 감자떡같이 생기는데 괜히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 없어요? 뭐 와서 나한테 뻐기지도 않고 지 잘했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시긋고 야 우리 뭐 하자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래요? 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물과 같이. 이 물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걔 아주 애틋하 지금 얘기했지만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그거 너무 잘생기면 별로 안 좋던데 안 그래요? 질리지 않아요? 예? 좀 진짜 너무 잘생긴 사람도 좀 질려요. 결국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물처럼 사는 사람. 물처럼 사는 사람. 그 왜 자기 인생과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만나서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 세상의 흐름대로 나를 적응시키는 사람. 그거 쉽지 않죠. 물처럼 산다는 게. 장자의 그런 물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 있죠. 승물 유심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 탈승자의 만물물자. 이 세상 만물을 타고 마음을 논이러라. 이게 뭐냐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만상들, 나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 그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요? 밀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올라타래요. 그 만물을 올라타란 얘기는 다가오는 상황을 인정하란 얘기예요. 가끔은 아까 그랬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갈 때 큰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라고 하는 상황이 자기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만물을 거부하고 밀어내지 않고 다가오는 상황을 비껴가죠. 예? 결국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그게 승물이에요. 승물. 이해가세요? 처절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다가온 실패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화가 치밀죠. 그리고 막 분노가 나죠. 그랬을 때 그 실패를 그냥 실패를 실패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승물이에요.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타란 말이에요. 탄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상황을 물처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예? 지형에 따라 물줄기를 바꾸는 그 물처럼 그 상황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순리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순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유심이란 말이 있어요. 유심. 이치에 따르긴 따르지만 상황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논일란 말이에요. 더 어려워지는데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인정한다. 거기까지는 별로 높지 않아요. 단계가. 근데 다가온 상황을 인정하고 그거를 즐긴다. 망해서 13평짜리 아파트로 40평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그 상황에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항상 뭐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서? 그 넓은 집 생각이 나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아주 슬픈 상황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3평짜리 아파트에서 한번 즐겨보세요. 옛날에 40평짜리에서 못 느꼈던 가족 간의 정을 더 부비고 느껴보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저녁 때 밀가루 뜯어갖고 수제비 만들면서 같이 떠먹어서 먹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유심이에요. 유심. 상황을 타는고 상황을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논일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즐길 때, 그때 진정한 물처럼 사는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허실편의 마지막 구절. 허실편의 마지막 구절. 능인 허실편의 마지막 구절. 능이 상대방의 변화에 따라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 즉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내 몸을 태워서 승리를 얻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서 신이라고 한다. 그런 조직을 귀신 같은 조직이라고 한다. 귀신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승물유심하는 사람. 내게 다가온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성공이든 실패든 그 상황을 즐길 줄 아는. 예? 열세평의 삶은 얼마나 상황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예? 슬프죠. 당연히 화장실도 뭐 좋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또 다른 즐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승물유심하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 물과 같이 흐름을 타고 세상과 나를 하나로 호흡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 앞에는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성공도 그를 자만하게 하지 않고 그를 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인생은 물처럼 손자가 마지막 물에서 뭘 봤어요? 물의 겸손함, 물의 그 겸양함, 물의 그 아름다움을 봤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과 같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물과 같은 자세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 오늘 같이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은 주제인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